이제 그걸로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잘 안 됐다. 10번은 이제 더하기 y의 n 플러스 2승이 이제 합에다가 괄호 x의 n 플러스 1 y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곱에다가 x의 n승 y의 n승 이제 요게 이제 좀 잘 안 되더라 이제 얘기니까요. 우리 문제에서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일단 이거는 좀 찾아놔야 하거든요. x제곱 플러스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은 합에다가 이전 거 곱하고 마이너스 곱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1에다가 그 전전 거 이렇게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 14인가요? 14 이렇게 그렇죠? 숫자가 엄청 커지네.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은 합에다가 그 전에 거 곱하시고 마이너스 차에다가 전전 거 얼마니?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어딨니? 6 이렇게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20 이거 얼마야? 28에 더하기 6이니까 이게 34인가요? 34. 그럼 x의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은 합에다가 전에 거 곱하시고 마이너스 차에다가 전전의 거 곱하시고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얼마죠? 68에다가 14를 더하면은 이제 80 됐죠, 그쵸? 이렇게 풀어도 이제 물론 얘네 두 개를 찾은 다음에 우리가 그 5제곱 더하기 5제곱을 이제 세제곱 y 세제곱에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곱한 다음에 빼기 x제곱 y 제곱을 빼서 x 플러스 y 이렇게 계산을 해도 5제곱 더하기 5제곱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도 5제곱 더하기 5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뭐 여기서 세제곱도 찾았고 제곱도 있고 뭐 합도 곱도 다 아니까 이제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알았죠? 다음 24번이에요. 24번 24번 어디 있니? 24번 오 자, 여기 또 유명한 문제가 하나 나오네요. 자, 24번 대각선 길이가 루트 3인 두 직사각형 둘 다 직사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대각선 길이는 루트 3이래요. 몰라 그냥 대충 그려보죠. 이렇게 대각선 길이 루트 3 또 다른 직사각형이 이제 뭐 이렇게 있나 봐. 이 대각선 길이는 루트 3 이렇게 놓고 P에서 가로 세로 길이는 AB고요. 요 이제 Q에서 가로 세로 길이는 CD랍니다. 그럼 그리고 AD 마이너스 BC가 루트 5래요. 그때 AC 더하기 BD의 값은 일단 피타고라스 쓰고 싶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 이렇게 쓰고 싶고요. 역시 C제곱 더하기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렇죠? 자, 요 네 녀석을 잘 봅시다. 이 네 녀석이 좀 세트거든요. 네 녀석이 세트인데요. 여기 이거를 계산을 하면 자 A제곱 C제곱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뭐 B제곱 D제곱도 하나 뭐 A제곱 D제곱도 하나 생기고 B제곱 C제곱도 하나 생기고 B제곱 D제곱도 하나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제곱 C제곱 잘 보세요. 플러스 2배 ABCD 더하기 여기 B제곱 D제곱부터 써주고요. 지금 얘 하나 썼고 얘 하나 썼고 없는 거 하나 만들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자 A제곱 D제곱 쓰고요. 없는 거 하나 더 있으면 다시 빼야겠죠. 마이너스 2배 ABCD 더하기 B제곱 C제곱 이렇게 써놓으시면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여기까지도 완전 제곱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쵸? 앞에 있는 녀석은 AC 플러스 BD의 전체 제곱이고요. 뒤에 있는 녀석은 AD 마이너스 BC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만 몰라요. 그쵸? 됐죠? 뒤에 문 좀 닫아줄까? 오케이, 고마워. 되셨나요? 자, 없는 거 또 있으면 불러서 얘기를 해줘요. 자, 유형 2번 봅시다. 유형 2번에 43번. 잘 푸네. 질문 이거밖에 없으면 되게 잘 푸는 건데. 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숫자의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네. 2018의 17승을 얘를 2017로 나눈 나머지를 R1이라고 하고요. 똑같은 숫자를 2019로 나눈 나머지 얘를 R1, 얘를 R2라고 한답니다. 자, 일단 두 문제를 다 내가 2018을 X라고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 건데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X의 17승을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꼴이고요. 두 번째는 X의 17승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꼴입니다. 그럼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이 녀석이 0이 되는 X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고, 그치? 그래서 얘는 나눗셈을 한 나머지가 이제 1이 나오고요. 이 녀석은 나눗셈을 한 나머지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계산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숫자를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실제로 숫자의 나눗셈을 하고 있잖아, 그치? 어떤 숫자를 2017로 나누었다라는 건 나머지가 0부터 2016까지 숫자 중에 하나여야 하고, 어떤 숫자를 2019로 나눴다는 건 나머지가 0부터 2018까지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치? 그럼 이제 얘는 알맞은 나머지가 되니까 이 녀석은 1이 맞는데 얘를 나머지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야. 지금 봐봐. 이 식의 구조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X의 17승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겠지. 나머지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알았지? 이건 맞는 나머지인데 얘를 다시 숫자로 다시 바꿔버리면 2018에 17승을 2019로 나눈 몫이 무언가 있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이렇게 써진 꼴이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가 이게 제대로 된 범위 안에 못 들어오니까 몫에서 하나를 줄이고요. 잘 봐. 몫에서 하나를 줄이고 얘랑 이제 반대되는 걸 이렇게 하나 계산을 해주시면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입니다. 지금 어차피 마이너스 1하고 얘랑 없어질 거니까. 하지만 그 2019 곱하기 몇 이렇게 됐고 여기 뒤에 계산된 게 그럼 2018만 남으니까 이게 2019로 나눈 나머지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나머지를 2018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알맞은 나머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아요. 숫자의 나눗셈을 할 때 나머지가 정상 범위 안에 못 들어오면 정상 범위 안에 못 들어오잖아. 정상 범위 안에 못 들어오면 이 숫자를 여러 번 빼고 여러 번 더해서 정상 범위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뭔 말이냐면 문자로 바꿔서 나눗셈을 했는데 나머지가 막 9천이 나와서 9천. 그럼 9천을 다시 2019로 나눈 나머지가 답이거든. 그 말은 9천에서 2019를 몇 번 빼가지고 나머지가 0과 2018 사이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 녀석을 한번 더해준 2018 쓰시면 이제 그게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R2가 문제였죠, 이 녀석은. 그렇죠? 답이 0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치? 자, 43번이었고요. 44번입니다, 44번.
다항식 f1x를 x-2로 나눈 몫은 f2x. 그럼 하나씩 써볼게. f1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f2x고 나머지 모르니까 그냥 r1이라고 써볼게요. 알았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아하 다항식 f1x를 x-2의 n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3의 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네요. 보시면 봐봐. 우리 문제가 f2x를 x-2로 나눈 몫이 f3x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뭐 r2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참고로 r1이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f1의 이 값하고 똑같은 거겠지요. 그쵸? 여기서 나오는 r2란 당연히 f2의 이 값이랑 똑같은 걸 겁니다. 그치?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써볼게. f3x는 x-2로 나눴을 때 몫이 f4x고 나머지가 r3 이렇게 되고 역시 저 r3 역시 f3에다가 2를 대입한 겁니다. 이와 같은 관계식이 쭈루루루루루루루룩 내려가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서 이걸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서 n의 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fn 플러스 1x고 문제에서도 그때 나머지를 rn이라고 한데 이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요. 자 우리 문제에서 f1의 x를 x-2의 n승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한답니다. 자, 이게 조금 되게 무한정으로 나오는 식처럼 보일 텐데 이런 거야. 요 f2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거고 요 f3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거고 요 f4 자리에 그 밑에 있는 녀석을 집어넣을 거고 그 짓을 끝까지 할 거예요. 끝까지. 자, 식이 좀 길어 보일 수도 있지만 잘 보세요. f1의 x가 봐봐 x-2에 f2x 자리에 x-2에 하고 원래 여기에 이제 f3x가 들어와야겠지, 그치? 그 다음 여기에 대신에 그 다음에 여기에 r2가 이렇게 들어오고 r1이 써지겠죠, 그쵸? 이 자리는 f3x가 이렇게 들어올 건데 이 f3x 자리에 또다시 x-2에 f4x에 뭐 r3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무한정 반복을 하잖아. 무한정 반복을 해서 최종 이제 얘네들을 다 곱할 거야. 얘네들을 다 곱할 거고. 잘 봐. r1x는 혼자 있고 r2x는 x-2가 결국 분배를 하면 한 번 곱해져 있을 거야. r3x는 분배를 하면 x-2가 두 번 곱해져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을 하면 r4x라는 거는 x-2가 세 번 곱해져 있을 거야. 이해됐나요? 따라서 f1의 x에다 끝까지 대입한 식이 x-2의 n승에 몫이 fn 플러스 1의 x가 들어가고 나머지 자리를 잘 보시면 나머지 자리가 r1은 혼자 있고요. 아까 말했지만 r2는 x-2가 한번 곱해져 있고요. 이렇게 r3는 x-2가 두 번 곱해져 있고요. 이렇게 r4는 x-2가 세 번 곱해져 있고요. 마지막 x-2가 딱 n-1번 곱해져 있습니다. rn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을 건데요. 그럼 그 식에서 요만큼이 지금 n-1차식이죠. 왜? 요 녀석이 최고차항은 요 녀석을 따라갈 거니까. 그치? 그럼 봐봐, 우리 몇 차식으로 나눌 거야? n차식으로 나눌 거잖아요. 그쵸? n차식으로 나눌 때 이 차수가 쟤보다 낮기 때문에 얘가 내가 찾는 나머지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전체가 내가 찾는 나머지 rx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rx에다가 3을 대입하세요 라니까 3을 대입하시면 요런 자리가 다 1로 바뀌죠. 1의 제곱도 1이고 1의 세제곱도 1이니까 그치? 남는 게 r1, r2, r3, rn 요 녀석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차피 뭐 답을 뭐 이렇게 R3 값을 R1, R2, R3 값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 정도로 써주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된다라는 거. 네, 식을 여기까지밖에 못 썼는데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쨌든 구조를 잘 관찰하셔야 이제 문제가 좀 이쁘게 풀릴 거예요. 자, 44번이었고요. 46번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이 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이 있습니다. 2차식 fx가 있고요. 그랬을 때 x의 n승 fx라고 하는 녀석을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의 n승 x 더하기 3이랍니다. 그리고 n은 짝수인 자연수래요. 자, 이렇게 풀어볼게요. 그럼 봐봐. x의 n승에 fx 자리를 그럼 x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라고 정도로 해볼게요. 뭐 이렇게 안 놔도 문제는 풀릴 텐데. 얘를 뭘로 나누래?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나누래. 이게 기본 수업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안 해줬는데 고1 과정에서 있잖아. 고1 과정에서 x-a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가 두 가지 형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얘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거 아닌 거, 뭐 그냥 뭐 x-a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 문제,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주어진 문제. 자, 나누어 떨어지는 문제들은 이제 크게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조립제법 2번 하시면 됩니다. 왜냐? a로 조립제법을 2번을 하면 x-a를 2개를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x-a로 나눈 나머지도 빵이어야 하고요. 원래 배수약수 관계에서 배수를 약수로 나눈 나머지는 빵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도 x-a로 나눈 나머지도 빵이어야 합니다. 즉 첫 번째 나머지도 빵이고 두 번째 나머지도 빵입니다. 이렇게 풀면 문제가 풀려요. 근데 이제 나누어 떨어진다 이제 이게 아닌로 뭐 나눈 나머지가 삐리리이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있잖아. 자, 순서를 좀 기억하세요. 대입하시고요. 나누고요. 대입하세요. 이 순서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내가 문제를 풀면서 보여드릴게요. 대입하고 나누고 대입을 할 거예요. 알았죠? 나눈다라는 표현이 사실 조금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자 봅시다. 내가 여기다가 가은아 봐봐. 숫자 하나 대입하라고 하면 너 뭐 대입하고 싶어? 그렇지, 마이너스 3 대입하고 싶죠. 그렇죠? 여기 숫자 하나 대입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3 말고 다른 거 대입하고 싶은 사람 없죠.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얘도 빵 되고 얘도 빵 되니까 우변이 전체가 빵이네. 그치? 그럼 좌변도 빵 돼야 되겠죠. 그쵸? 근데 얘는 빵이 못 돼요 지금. 그치? 여기서 빵이 돼야 되겠네. 그치? 그럼 물론 이 녀석에다 실제로 마이너스 3을 대입할 수도 있지만 빵을 대입한다는 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이해됐나요? 됐나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빵이 돼야 하니까요. 두 번째 뭐 하자고? 대입 한번 했으면 그 다음 뭘 해? 나누세요. 나누자는 말이 봐봐. x-3이 이제 다 들어있잖아. 그치? 하나 없애요. 이렇게 없애도 여전히 남아있는 식도 같을 거 아니니. 그치? 또 뭐 하래? 대입하래요. 또 뭐 대입할래? 똑같은 숫자 대입하면 돼. 어차피 얘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는 숫자를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또 마이너스 3을 이제 남은 식에다 대입을 하시면 좌변에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3의 n승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남고요. 좌변에 우변엔 얘는 통째로 없어지고 3의 n승만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근데 우리 문제에 n이 짝수인 자연수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의 짝수승은 그냥 3의 n승하고 똑같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지금 똑같은 값이니까 이 자리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k는 얼마? 4가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따라 내가 찾는 fx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4여야 합니다.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자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시나요? 2차 완전제곱식으로 나눈 게 우리가 그 수학2에서 미분을 배운 친구들은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도 아주 편하게 문제가 풀 수 있습니다. 미분을 이용하면 완전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집에 혹시 수투 책 있으면 가서 뒤져봐요. 미분 단원에 이제 저 녀석 저런 문제들이 이제 또 나옵니다. 미분에서 푸셔도 아주 편하게 풀 수 있어요, 문제를. 자, 8번이네요. 오호. 자, 식작성하는 그런 문제네요. 식작성. 자, 5차 다항식. 그리고 F7은 1이고. 자, 보시면 봐봐. 그럼 여기다가 1, 2, 3, 4, 5, 6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치? 잘 봐. F1이 그럼 1분의 2고요. F2가 뭐 2분의 3이고요. 뚜루루룩 F6이 6분의 7입니다. 이건데 이 식을 내가 어떻게 볼 거냐면 1 곱하기 F1은 2이고요. 2 곱하기 F2는 곱하기 3이고요. 3 곱하기 F3은 4이고요. 쭈루루룩 6 곱하기 F6은 7입니다. 로 보실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나면 자, 이렇게 써놓고 나면 이런 식이 눈에 하나 보일 겁니다. 그치? 저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1, 2, 3, 4, 5, 6을 집어넣은 거구나. 요 식에다가 1, 2, 3, 4, 5, 6을 집어넣은 거구나. 그치? 그럼 봐봐.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항하면 는 빵이잖아. 그치? 여기다가 1, 2, 3, 4, 5, 6을 집어넣으면 빵 되는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다가 1, 2, 3, 4, 5, 6을 집어넣으면 빵 되는구나.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1, 2, 3, 4, 5, 6을 집어넣으면 빵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해돼? 마침 fx가 5차야. 근데 거기다 x를 하나 곱해서 마침 차수도 6차가 딱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야. 6차도 만들어졌으니까 최고차항만 모르는 거죠. 그럼 p는 어떻게 찾을래? x에다 숫자 하나 대입해서 찾을 건데 역시 fx를 모르는 상태니까 0을 대입해서 p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x에 0을 대입하시면 이제 좌변에 마이너스 1밖에 안 남고요. 우변은 720p가 남습니다. 따라서 내가 찾는 p 값은 마이너스 720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써놓고 여기 정리하지 말고 F7 1인 건 왜 줬을까요? F7 1인 건 왜 줬죠? F7 계산해 볼까요? F7 7 곱하기 F7 얼마죠? 마이너스 8? 근데 7 계산하면 6, 5, 4, 3, 2, 1 곱하면 72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딱 나오는데 왜 줬을까요? F7 1입니다는 참고로 없어도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알았죠? 여기서 아까 그 최고차항 계수 찾으라고 준 것 같은데
최고차항 계수는 0 집어넣어도 찾을 수 있죠. 그쵸? F7은 이 문제에 없어도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낸 사람이 살짝 모질이에요. 알았죠?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다 풀었고요. 이거 정리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그대로 여기다 8을 대입하시면 봐봐. 이게 어차피 65432를 곱한 건데 8을 대입하면 765432 해서 여기서 65432가 어차피 얘랑 약분이 됩니다. 몇 개 안 남아요. 숫자가. 계산이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 마삼, 마사, 마오, 마육, 마7, 마6까지 마이너스만 묶어내면 이제 분모랑 약분이 다 돼서 숫자가 되게 이쁘게 떨어집니다. 숫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 값이 나올 거예요. 이 상태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8 대입해서 F-1은 이렇게 정리하고 F8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답을 내야 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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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 자, 50번인데요. 50번.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나눗셈을 하기엔 차수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나눗셈을 하기에는 x의 12제곱 마이너스 9x의 9제곱 플러스 9x의 6제곱 더하기 5x의 제곱을 뭘로 나누래?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로 나눠서 qx고 몰라?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참고로 얘도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고요. 여기 개수가 유리수니까 a랑 b는 유리수일 겁니다. 뭐 뭔진 몰라도 그쵸? 어떤 우리가 나눗셈 해봐서 알지만 다항식 나눗셈에서 개수가 갑자기 없던 루트가 나오고 그치? 뭐 없던 허수가 갑자기 나오고 뭐 그러진 않을 거니까요. 그쵸? 그리고 저 주어진 요식은 무슨 등식? 항등식? 이런 거 얘기하죠. 아, 왜 이렇게 졸립냐. 자,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나눗셈 혹시 하신 분 계시나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시작했으면 학원 오기 좀 전에 끝났겠죠. 나눗셈이. 그치?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숫자를 하나 대입할 거야. 어떤 숫자를 대입하냐면 요 방정식이 0이 되는 근을 하나 대입할 거야. 근데 그 근이 실근이 아니거든. 그치? 풀어보면 판별식 써보면 이게 실근이 아니거든요. 그쵸? 허근을 대입을 할 거예요. 어쨌든 항등식이니까 뭔가 대입하면 식은 언제나 양변이 똑같이 생겨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그 x값을 오메가라고 놔볼게요. 즉 그 말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2오메가 더하기 4가 빵이 되는 값이란 얘기입니다. 알았죠? 이게 되게 아무 관련이 없는 식이 주어진 것 같지만 이 식을 보면 여기에 뭐가 막 곱하고 싶은데 뭐 곱하고 싶지 않아? 뭐 곱하고 싶지 않아? 혹시 한 이틀 굶었어? 뭐라고 안 들려? 오메가. 그렇죠? 오메가 빼기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싶어요. 왜?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시면 곱셈 공식에 의하여 이렇게 만들어진다. 따라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다? 8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양변에 오메가를 대입해 볼게요. 알았죠? 자, 양변에 오메가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는 오메가의 12제곱인데 오메가 12제곱은 얘를 4번 곱한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숫자가 왜 이렇게 커? 얘를 4번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8의 4제곱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오메가를 대입하시면은 오메가의 9제곱은 요 녀석을 3번 곱한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9 곱하기 8의 세제곱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메가 6제곱은 요 녀석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8의 제곱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것만 아직 몰라요. 얘만 5오메가 제곱입니다. 얘만 오메가 제곱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치? 아직 물론 그 대공식 써보면 알겠다만. 자, 이렇게 되고요. 정리 좀 해볼까요?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 나오죠. 그쵸? 그쵸? 8의 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 8 빼기 9 나오니까요. 더하기 9 곱하기 8의 제곱 역시 그럼
8의 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9니까 8의 제곱 나오네요. 즉 정리하시면 5 오메가 제곱 플러스 64 이렇게 남습니다. 좌변. 근데 역시나 5에 오메가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또 바꿀 거예요. 갑자기 오메가 제곱 자리 어디서 나왔냐? 요거 보고 1차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럼 최종 마이너스 10 오메가 플러스 44 정도 되겠네요. 이게 좌변에 오메가를 대입한 값이고요. 자, 봐봐. 우변에 오메가를 대입하면 얘는 빵 됩니다. 얘가 빵 되는 값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그치? 여기다만 오메가를 대입하면 되는데 걔가 A 오메가 플러스 B라는 값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0이고요. B는 44입니다. 왜? A랑 B는 실수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인데 오메가는 허수니까요. 양 숫자가 똑같으려면 오메가의 개수끼리 똑같아야 하고 오메가 없는 실수 부분끼리 똑같아야지만 양변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이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 10x 더하기 44. 나머지를 답을 쓸 땐 이 녀석을 답으로 쓰셔야겠죠. 그렇죠? 여기다 이제 5 대입하시면은 뭐 얼마 나오겠죠?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나 봐요. 이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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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57번 둥둥둥 둥둥둥둥. 아, 내가 좀 욕심 부렸나? 유형 2까지만 내줄 걸 그랬나 숙제를. 유형 3 인수분해를 얼마나 풀어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자, x 4제곱 57번 x의 4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64. 자, 얘가 그 개수가 모두 정수인 1차식 4개로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일단 그 우리 이런 식 짝수차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복 2차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복 2차식의 인수분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x제곱을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복 2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은. 두 번째는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 이런 게 대표적인 복 2차식 중에 하나거든요. 2차항이 없긴 하지만 이런 애들을 합차 공식으로 이용한다라는 말이 x 4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4 쓰고 빼기 4x제곱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앞에 거 3개가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뒤에 거는 2x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또다시 합차 공식으로 여기서부터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2차식 2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인수분해가 될 건데 이 식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진 않죠. 그렇죠? 근데 저기 우리 문제에서는 1차식 4개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답니다. 그 말은 이 녀석이 또다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놓고 그 2차식 상태가 또다시 인수분해가 또 된다는 얘기겠어요. 그렇죠?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의 A값들의 합은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얘도 봐봐.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바꿔볼까요? 플러스 64, 8의 제곱이야. 그럼 16x의 제곱에 이렇게 쓰면 여기까지 얘네 가지고 완전 제곱식이지, 그치?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 16x 제곱 마이너스 ax 제곱이니까 a 플러스 16에 x 제곱입니다. 그쵸? 되셨나요? 그럼 이게 x 제곱 더하기 8의 전체 제곱 빼기 뭐 이렇게 a 더하기 16에 x 제곱이어서 좀 무리해 보이지만 합차 공식으로 그냥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대신에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하나랑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로 인수분해가 되어져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이게 있잖아. 다행히도 여기 1차항의 개수의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쪽도 인수분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 1, 8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마1, 마8 이렇게 들어가면 두 녀석이 1창의 개수에 부호만 딱 반대가 되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1하고 8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을 땐 이 숫자가 몇이 되면 되는 거야? 9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해돼? 이 숫자가 9가 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루트 여기서 그래서 루트 a 더하기 16 값으로 가능한 게 9 있고요. 1, 8 있으면 뭐 2사로 인수분해가 될 때도 있을 거 아니니, 그치? 2사로 인수분해가 될 때는 둘이 합친 게 몇이면 된다는 얘기야? 6이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뭐 8 두 개로 찢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그치? 눈에 보이는 건. 개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푸시면 a 더하기 16 값이 9, 9, 81 또는 6, 6에 36 해가지고 a는 65 하고 20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 처음 식이 아니 이렇게 써도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써도 완전 제곱식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저 뒤에 남아있는 식이 지금 그럼 16x제곱과 마이너스 ax제곱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6이 이제 x제곱이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케이스도 이제 찾아줄 건데, 그럼 x제곱 빼기 8에 이렇게 놓고 또다시 좀 무리하지만 합차 공식으로 또 인수분해를 그냥 제껴버립시다. 바로 내가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서 쓸게요. 빼기 8 x제곱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1창의 개수의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근데 우리 문제에서 a가 요 부분이 얘들아 음수가 되진 않을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라는 얘기고 지금 얘는 무조건 음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인수분해가 그럼 이쪽에서 플러스 4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여기선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 하면 딱 인수분해가 또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럼 그때는 저 루트 a 마이너스 16이 얘네 둘의 합이어야 되니까 역시나 이제 2일 수 있고요. 또는 얘도 있으면 플러스 8 마이너스 1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이 7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 a 마이너스 16이 4 또는 49인데 이게 짱 신기하게도 a가 똑같이 20하고 65가 나와서 사실은 답은 20하고 65 두 개밖에 없긴 합니다.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도 이제 또 이게 사실 20을 둘 다 여기다 20 여기다 20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결과가 똑같은 식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인수분해한 과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 내가 찾는 a 값은 두 개라고 해야겠죠? 어차피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세야 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찾는 게, 물론 이렇게 안 풀어서 맞춘 친구 많을 거야. 64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찢어져야 되고 그 상태로 이렇게 푼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봐봐, 이런 생각이야. 이게 조금 위험한 생각인데 좀 이럴 때 쓰자고, 알았지? 급해, 알았지? 문제는 풀어야겠는데 시간이 35초밖에 없어. 이럴 때. 자, 얘가 1차식 4개로 인수분해 돼야 된다고? 그럼 일단 2차식 2개로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 2차식 안에가 제곱 빼기 제곱꼴이면 또 1차식 2개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인 거지. 그러려면 얘가 x제곱 빼기 뭐의 제곱, x제곱 빼기 뭐의 제곱,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되면 되겠네. 근데 여기 64가 얘네들의 곱이잖아, 어차피. 제곱수 2개를 곱해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니? 여기 64하고 1 채울 때가 있고요, 여기 4하고 16을 채울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녀석 2개를 더한 게 여기 A값 상수항이 1창이어야 되니까 65랑 20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근데 조금 위험하죠. 왜? 다른 건 더 없나? 라는 생각이 조금 배제되어 있습니다. 좀 급할 때, 알았지? 급해서. 자,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맞춘 친구들은 조금 찝찝함을 떨쳐낼 수 없죠. 이거 말고 진짜 이런 거 말고 없나요? 라는 생각을, 이제 원래 이제 이게 아주 베리베리 정석인 풀입니다. 자, 다음 문제 60번이에요. 60번. 오호.
오호. 자, 이런 문제는 인수분해는 조금 내가 부연 설명을 해가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문제가 뭐냐면 긴식의 인수. 길어요. 긴식. 길다의 기준은 얘들아 항 5개 이상인 걸 우리는 고등교육과정에서 나는 길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지? 5개 이상인 걸 긴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이 5개 이상인 거는 이제 문제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대칭식이라고 하는 녀석과 대칭 윤환식 뭐 정도로 불리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런 거 이런 이름보다 난 이런 게 좋아요. 이쁜 식과 안 이쁜 식. 이쁘다의 기준은 얘들아 뭐야 씨. 이쁘죠. ABC가 사이좋게 아주 골고루 사이좋게 한 번씩 순서도 있잖아. 누구 하나 욕심 부리지 않고 얘네 셋이 이런 순서로 이런 순서로 BC, A, BC, BC, A, C, A, B 이렇게 순서도 누구 하나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이쁘게 골고루 써져 이런 식을 이쁜 식이라고 볼 거야. 알았죠? 이거 말고 저기 문제 봐봐. 60번 문제 봐봐. 안 이쁘게 생겼잖아. 그치? 그치? 이렇게 2개로 나눌 겁니다. 오케이? 자, 안 이쁜 식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문자 기준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문자 기준이요? 자, 아무 문자로 기준해도 문제는 다 풀릴 것이나 질문을 해볼게. 3차식 인수분해가 편하겠어? 2차식 인수분해가 편하겠어? 2차식 인수분해가 편할 거 아니니? 그치? 한 문자로 정리할 땐 차수가 낮은 거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당연히 더 편할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쁜 식도 한 문자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참고로 자, 잘 봐. 요 이쁜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냐면 이제 이런 거야. 한 녀석만 가만히 놔두고 나머지 다 전개를 하세요. 한 녀석을 가만히 놔두고 나머지를 다 전개를 하세요. 선생님 누구 놔둬요? 셋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누굴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지? 한 녀석만 가만히 놔두고 한 녀석을 가만히 놔두고 나머지 열심히 전개하세요. 나머지 열심히 전개를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 것만 다시 정리를 할 건데 우리 항 4개짜리는 얘들아 2개씩 묶어서 하든지 3개 하나씩 묶어서 하는 겁니다. 알았죠? 3개 하나를 묶어서 할 때는 그 3개가 완전 제곱식일 때거든요. 그럼 얘는 2개를 묶어서 해야 되는데 2개를 이렇게 묶을 건데 이렇게 둘이 묶고 이렇게 둘이 묶으면 다시 미친놈이야. 그치? 그쵸? 실컷 정리해놓고 이거 정리하자고 2개 묶어서 선생님 다시 이 식이 됐는데요. 그럼 하나 놔두고 다시 전개할까요? 미친놈이야. 그치? 다르게 묶어야겠죠. 그쵸? 그쵸? 자, 어떻게 묶어볼까요? 다르게 이렇게 묶어볼까요? 그럼 앞에 있는 식 그대로 놔두시고요. 얘들이 묶으면 이제 뭐 BC 초콜릿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그쵸? B-C에 그럼 얘네들은 뭘로 묶니? 마이너스 A로 묶어야지만 B제곱 빼기 C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전체 다 묶어낼 녀석이 하나가 생겨져 있다는 얘기죠. B-C로 묶어내시면 A제곱에 더하기 BC에 마이너스 A랑 얘 남았으니까 얘는 전개를 해서 AB 빼기 AC 이렇게. 그럼 여기가 항 4개여서 다시 2개씩 묶일 겁니다. 다시 이렇게 둘이 묶어주시면 얘네 둘이 묶어서 A로 묶으면 A-B고요. 얘네 둘은 그럼 마이너스 C로 묶어야지만 A-B가 만들어지겠죠. A-B로 또 묶이니까 B 빼기 C 하나, A-B 하나, 그 다음에 뭐 A-C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쁜 식은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안 이쁜 식은 뭐 방법 없어요. 그냥 한 문자 기준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잘 보시면 60번 문제는 이미 C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C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만 좀 바꿔서 써볼게요. 알았죠? C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풀자고요.
짜짜짜짜짜짜짜짜 짜짜짜 짠짠짠. 자, 싹 다 이항의 C 세제곱은 60번. C 세제곱은 더하기 A 더하기 B의 C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C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빵이에요. ABC는 삼각형의 세변 길이랍니다. 질문.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항이 몇 개입니까?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항이 몇 개예요, 여러분들?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항이 4개죠, 그렇죠? 항이 4개입니다. 즉, 좀 전에 얘기했네요. 항 4개짜리 인수분해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2개 묶어서 인수분해하거나 3개 하나 인수분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3개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건 안 보이니까 2개씩 이렇게 묶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얘네 둘이 그럼 앞에 거 2개는 C, 이거 뭐 잘못 썼는데 여기. 앞에 거 2개 C 제곱으로 묶어버리시면 여기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제 이렇게 남고요. 뒤에 거 2개는 마이너스하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버리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남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ABC는 삼각형의 세변 길이라고 했으므로 절대 0이 아니죠. 셋이 더한 것도 절대 0이 아닙니다. 그치? 그러니까 양변 예로 날려도 크게 상관이 없겠죠. 왜 0이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C제곱은 뭐가 남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남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럼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게 C를 뺀 나머지 A와 B가 서로 수직관계에 있다는 얘기고요. 삼각형 넓이는 그럼 2분의 1 AB겠죠. 그렇죠?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 74번. 띵띵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띵띵띵 오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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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차. 다음 그림과 같이 세 종류의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 ABC와 한 개의 직육면체가 D가 있고요. 그럼 A 상자는 A, B, C, D의 부피를 각각 써볼게요. 자, A 상자 한 개 부피는 A의 세제곱이고요. 요 B 상자의 한 개 부피는 B의 세제곱이고요. C 상자 한 개 부피는 1이고요. 요 녀석은 부피가 A, B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우리 문제에서 근데 A 상자 몇 개? A 상자 한 개. 얘 한 개. 얘 한 개. 얘 8개. 합이? 그래서 요 녀석의 3개의 합이 요 녀석 6개와 똑같대요. 그쵸? 오. A 세제곱 B 세제곱 더하기 8 하지 말고 2의 세제곱은 3 곱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딱 곱셈 공식이 되죠. 왜 딱 이항하시면 는 빵인데 좌변이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좌변이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좌변이 이런 형태지요, 그렇죠? 그 우리 요 녀석이 왜 그딴 공식이 되는지 정도는 우리가 유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고를 알았죠? 교과서 같은데 여기저기 정석책에 다 써져 있으니까 요 녀석이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2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빵입니다. 근데 우리 얘는 빵일 수 없잖아요. 지금 A도 한 변 모서리 길이고 B도 모서리 길인데 어떻게 이게 빵이 되겠어? 그럼 이쪽이 빵이 돼야 되겠지, 그치? 이쪽이 빵이 되려면 A랑 B랑 E랑 다 똑같아야 하는 거 아시겠나요? 왜냐면 이제 요 식이 요 식이 얘 항상 얘들아 구조를 보고 계산을 하시는 거야. 막 처음 보는 식이네 인수분해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요 녀석이 이제 이렇게 바뀌죠.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바뀌니까 이 값이 0이 되려면 괄호 안에가 셋 다 0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A, B, C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A, B, C의 역할을 하는 애가 A랑 B랑 E이기 때문에 A, B, E가 전부 다 똑같은 값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 3까지 끝났고요. 유형 18번 볼까요? 유형 18. 똥똥똥똥 똥똥. 앞에 다항식 파트라 좀 쉽죠, 그렇죠? 오늘 맨날 숙제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다항식이라 조금 할 만한 겁니다. 자, 유형 18에 430 4번 볼게요. 아유, 책이 왜 이렇게 두껍냐 이거. 어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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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차.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다 하고 좀 쉬자. 434번 다음식의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식이 성립할 때 그 양변 통분하시면 그러니까 그 양변에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10 얘를 곱할 거예요. 양변에. 좌변에도 곱할 거고 우변에도 곱할 겁니다. 알았죠? 좌변에도 곱하고 우변에도 곱하면 좌변은 1만 남고요. 우변은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A1에 x 빼기 1 빼고 이렇게 x 빼기 1 빼고 x 빼기 10까지 곱해져 있고요. 더하기 아직 우변 안 끝났어요. 우변 아직 300년 남았습니다. A2에 x 빼기 1이 x 빼기 2가 없죠. 이렇게 그치? A3에 얘는 그럼 x 빼기 1, x 빼기 2하고 x 빼기 3이 없어요. 그쵸? 뭐 어쨌든 x 빼기 10까지 쓰고요. 또로로로로 그러면은 A10에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9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치?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건데 얘만 봐봐. 이것만 봐봐. 이것만. 얘만 봐봐. 얘만. 괄호 9개지. 몇 차식이야? 9차식이야. 9차식. 최고차항 개수 얼마야? 9차항의 개수 A1. 이해돼? 9차항의 개수 A1. 마찬가지로 얘 9차식 최고차항 개수 얼마야? A2. 즉 A1, A2, A3, A10이 요 각각의 실의 우변에 9차항의 개수들이야. 이해돼? 우리 A1부터 A10까지 다 더하라지, 그치? 그럼 봐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우변에 최고차항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치? 우변에 9차항 개수 구하라는 거지, 그치? 근데 좌변은 9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빵이야, 그치? 우변도 9차항의 개수는 빵이어야겠죠. 답은 빵입니다. 그런 이유로. 뭔가 숫자를 대입해서 찾는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좀 덥지 않냐? 저 앞에까지 가서 눌러야 되는 거야? 리모컨이 저기까지 가서 누를 거면 리모컨 왜 있는 거야? 자, 434번이었고요. 다음은 451번부터네요. 451번. 등등등등등등등등등. 아유, 450번에 어제 풀었던 시험 문제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가 여기 딱 하나 들어있네요. 그쵸? 451번 fx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서로 다른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 식을 모두 만족시킨답니다. 따라서 자 보시면 fx를 이렇게 쓸게.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a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니까 q1x라고 쓰고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합시다. 그리고 fx를 x 빼기 1, x 빼기 b로 나눈 몫을 q2x라고 하고요. 나머지가 bx 플러스 a래요. 신기한 녀석이네요. fx를 x 빼기 a, x 빼기 b로 나눴을 때는 7x 빼기 6이랍니다. 그때 뭘 구하라고? F1 구하래요.
자, 일단 위의 식에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F1은 A 더하기 B고요. FA는 A제곱 더하기 B겠죠. 밑에 있는 식에서 F1은 뭐 똑같이 A 더하기 B라서 뭐 딱히 찾을 수 있는 게 없고요. 뭔가 눈에 이쁘게 보이는 게 없네요. FB는 B제곱 더하기 A입니다. 세 번째에서 이제 여기다가 FA에다 A를 집어넣으면 7A 빼기 6이고요. FB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진짜 얘 혼자 7B 빼기 6입니다. 그래서 난 뭐 할 거냐? 두 녀석 뺄 거예요. 알았죠? 두 녀석 뺄 거예요. FA 빼기 FB를 하면요. 얘에서 F 빼면 7괄호 이제 A 빼기 B 남죠. 그쵸? 근데 FA 빼기 FB라는 게 얘에서 얘 빼도 되는 거잖아. 그치? 얘에서 얘 빼면 잘 보세요. A제곱 빼기 B제곱에 마이너스 A 빼기 B인데요. A 마이너스 B로 하나 묶이거든요. 남는 게 A 플러스 B 플러스 1 남습니다. 빼기 1 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가 7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8입니다 라는 값이 나오죠. A, B를 각각 못 찾아도 우리 뭐 찾으래? F1 값 찾으래요. 답이 8입니다. 이런 문제네요. A 값, B 값이 각각 얼마인지 못 나와도 뭔가 딱히 이쁘게 보이는 게 없지만 다 쓰고 나니까 뭔가 FA가 물론 이제 둘이 같다 이렇게 둘이 같다 나도 결국은 둘이 빼야 합니다. 알았죠? 둘이 빼지 않으면 뭔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는 왜 뺐냐? 안 써있네. 문제에 서로 다른 실수라는 그 문구 때문에 나는 뺐어요. 뭔가 봐봐. 분명 A랑 B는 서로 다른 값인데 뭔가 식이 생겨먹은 형태들이 비슷하잖아. 그치? 둘 중에 하나 해보시면 됩니다. 빼보거나 나눠보거나. 서로 다른 이런 말들이 서로 다른 실수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빼보거나 나눠보거나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그냥 팁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를 풀어 어떤 다항식 fx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잖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런 문제들은 거의 99%이 다항식 전부 다 찾으세요. 이런 문제예요. 물론 최고차항 계수가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중에도 문제를 다 찾아야 하는 게 있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렇게 주어져 있는 문제는 있잖아. 다항식 fx 너 다 찾아라. 이런 대부분 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고 좀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팁들이 조금씩 생길 겁니다. 451번이었고요. 452번. 어허. 자,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고 바로 이렇게 또 나오네요. 그렇죠? x 세제곱 개수가 1이고요. 근데 얘는 또 모든 개수가 정수야? 두 정수 A, B에 대하여 조건 가해서 P4는 PA고요. 조건 나에서 P-2는 PB입니다. 그리고 조건 다해서 PX를 X 빼기 A, X 빼기 B로 나눈 몫이 무언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4X 마이너스 2랍니다.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했고 모든 개수가 정수라고 했고 P0가 0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X 빼기 C 정도로 써볼게. 이제 통일성을 위하여. 알았죠? 오케이. 개수가 모두 다 정수라고 했어요. PA랑 P4랑 똑같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A를 대입하시면 PA는 뭐가 나오죠? 4A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쵸? 오, 식이 되게 이쁘네. 오, 식이 되게 이쁜데? P4를 대입해 보시면 4-A, 4-B, 4-C는
4, 16에서 2 빼면 14인가요? 이렇게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PA를 대입한 건 좀 전에 4A-2였고요. 둘이 똑같잖아요. 그쵸? 14를 이렇게 이항을 하시면 4-A, 4-B, 4-C가 14 빼기 16이 4A 빼기 16이어서 4로 이렇게 묶입니다. 그치? 근데 우리 문제에서 A는 4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쵸? 양변을 이렇게 띠링 이렇게 날리면 이쪽에 마이너스 1이 하나 남겠죠. 그쵸? 그럼 결국 얘네들 둘 다 부호를 그냥 써볼까? 4-B 4-C가 마이너스 4입니다. 계산이 되게 이쁘게 떨어지네. 봐봐, 잘 봐. B랑 C가 정수래요. 그쵸? 우리 문제 개수가 모든 개수가 정수야. 그치? 이거 다 정수야. 그치? 정수야. 그치? 정수야. 그치? 정수 둘이 곱해서 마사 되는 거 몇 개 없어요. 그쵸? 몇 개 없죠. 그쵸? 1하고 마사, 2하고 마2, 4하고 마1 하고 위치 바뀐 거. 위치 바꾼 것도 있겠지. 그치? 그럼 이제 얘가 1이 되려면 B가 얼마여야 돼? B가 3, C는 8. 이렇게 되든지 둘이 위치 바꾼 것도 있을 거니까 B가 8, C가 3인 것도 있을 거고요. 그쵸? 얘가 2가 돼야 돼? 그럼 B가 2, C는 6. 위치 바뀌어서 B가 6이고 C가 2인 것도 있을 거고요. B가 몇이 돼야 돼? B가 빵, C가 5. 그럼 반대로 이제 B가 5고 C가 빵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됐나요? 근데 또 여백이 너무 적죠? 문제 어디 갔어? B가 마이너스 2는 아니라는데 마이너스 2는 어차피 안 나왔으니까 또 조건 나 봐봐. 조건 나 보시면 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10인가요? 얘는 B 집어넣으면 4B 마이너스 2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이항을 해서 플러스 8 이렇게 맞춰놓고 그 녀석을 4로 묶어버리면 이제 B 플러스 2가 남죠. 이렇게. 그렇지. B 플러스 2가 남으면 또 이제 이게 타닥 없어지면 여기 마이너스 1 정도 이렇게 남겠네. 얘 좀 이쁘게 정리하면 이게 A 플러스 2랑 C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또 찾는 거죠. 역시 A도 정수, C도 정수인데 뭐 곱해서 뭐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이제 둘이 곱해서 뭐 1하고 마이너스 4, 2하고 마이너스 2, 4하고 마이너스 1에 둘이 위치 바뀐 것까지 세시면 이게 이제 A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얼마? 마이너스 6이던지 A가 마이너스 6이고 밖에 틀리면 말해줘야 알았죠? C가 마이너스 1이던지 틀리면 말해줘야 된다 얘들아. 알았지? 자, A가 빵이고 C가 마이너스 4인가요? 그럼 반대로 A가 마이너스 4고 C가 빵이던지 A가 2고 C가 마이너스 3이던지 반대로 A가 마이너스 3이고 C가 2던지. 자, 여기서 찾은 거랑 여기서 찾은 걸 같이 볼 건데 얘들아 뭘 보냐? C를 보세요. C가 똑같은 값이니까요. 그렇죠? C를 봐요. C가 2일 때랑 C가 0인 거랑 이거 아니면 요거 C가 0인 거 C가 5, 6은 이렇게 두 개밖에 겹치는 게 없네요. 그렇죠? 어차피 C가 지금 중복된 알파벳이니까 여기서 C랑 여기서 C는 같은 C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A는 마3 C가 2일 때를 보면 B는 6 C가 2가 되던지 아니면 A는 마4 B는 5 C는 0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그럼 이걸 가지고 둘 중에 뭘 찾냐? 우리 아직 하나 안 썼어. 문제 읽어보시면 P0가 0보다 크대요. 이거 하나 안 썼습니다. 그치? 자, P0 여기다가 0을 대입하시면 여기다가 그대로 0 대입하잖아? P0 마이너스 ABC에
마이너스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돼. 즉 ABC의 곱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치? ABC의 곱이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나오는 거 여기. 얘는 곱하면 0 되니까요. 그쵸? 이때가 내가 찾는 PX입니다. PX 이제 ABC 집어넣으면 PX를 완성했죠. 그쵸? 내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그치? 현실화가 됐네요. 최고차의 수가 1이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저 당식 통째로 다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돼 있습니다. 식이 되게 안 이뻐 보여서 오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쁘고 개수가 정수입니다 라는 조건까지 있어서 계산은 좀 이쁘게 사랑스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핫팩을 여기 왼쪽 궁뎅이에 넣어놨더니 궁뎅이가 탈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바꿔놔야지. 자 다음 문제 453번 뚱뚱 453번. 야 이런 문제는 내 생각에 60%밖에 안 된다고.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데 진짜 많이 나와 얘들아. 이런 거 이런 거 틀리면 3등급 맞기도 힘들어요. 자, 잘 봅시다. 자, fx를 잘 봐. x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몫이 언급돼 있어. 몫이 언급돼 있다는 건 얘들아 나머지가 없어서 언급을 안 한 게 아니야. 그치? 그냥 17을 5로 나눈 몫이 얼마니? 3이요. 이럴 거잖아. 그 말이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치? 나머지를 몰라. 지금 근데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뭔가 나머지가 있겠고 여기는 2차 이하가 들어갈 겁니다. 배설치 보면 뭐 ax 제곱 bx 플러스 c라고 써져 있는데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fx를 자 질문. 요 녀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여야 할까요? 얘로 나눈 나머지가 이게 나와야 합니다. 왜냐? 이 전체가 fx인데 전체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잖아요. 근데 앞에 거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거든 지금. 그치? 인수분해하면. 그러니까 얘는 얘로 나눈 나머지가 빵이라고. 그러니까 얘만 얘로 나눈 나머지가 이게 돼야 되겠지. 근데 2차 이하식이라며. 그럼 얘로 나눠봤자 몫은 끽해야 상수밖에 안 나올 거야. 그치?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상수고요. 나머지는 x 빼기 6일 겁니다. 저 뒷부분을 이렇게 채울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조건 다해서 f1이 마이너스 2다 이용해가지고 첫 번째 맨 위에 식에다가 1 집어넣어서 2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하시면 a 값도 얼마인지 찾을 수 있고요. fx를 다 완성했습니다. 끝. 453번이었고요. 455번입니다. 이런 거 애들 진짜 많이 풀어요. 진짜. 그 나머지 그 나눗셈의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죠. 자. 구조를 이해하면 뭔가 모든 문제가 나머지 정리는 다 똑같은 느낌이야. 그냥 숫자 대신에 문자만 써놓은 거죠. 3차식 둘 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오호. 자, 최고차항 계수는 둘 다 1이고요. 그 다음에 gx는 3차식이고요. fx를 gx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똑같답니다. fx를 gx로 나눈 이 몫 자리와 나머지 자리에 들어간 녀석이 똑같답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근데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2차 이해할 거 아니니? 그럼 여기가 2차식이 들어가면 얘도 그 2차식이 들어와야 하고. 그럼 봐봐. 3차, 2차 곱하면 fx는 5차식이란 얘기고, 그치? 그럼 이제 나머지가 1차식이 됐다고 하면 얘도 1차식이어서 fx는 다차식일 거고, 그치? 얘가 상수항이면 여기도 상수이면 얘도 상수여서 그럼 fx는 3차식일 거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쵸? 어떻게 될진 나도 잘 몰라요. 그냥 몫과 나머지가 똑같답니다. 자, 그 다음에 f2라고 g라고 g-1은 0이고요. g는 6이래요. 아이고. 자, 그럼 좀 gx가 여기다 뭐라고 쓸래? 여기다 몫도 hx라고 쓰고요.
나머지도 그냥 hx라고 써봅시다. 모르니까요. 그쵸? 그리고 지금 분명한 건 gx의 차수가 h의 차수보단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gx가 g1이랑 g-1이 0이라는 건 gx가 x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인수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차식이니까. 모르니까 여기도 뭐라고 쓸까? x, a, b, c 문자 없니? a, x 플러스 a 정도로 써보죠. 이렇게 x 플러스 a라고 써놓고요. 그리고 g2가 6이야?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6이 나오려면 여기 4라고 이렇게 완성이 다 되네요. 그렇죠? gx가. gx 완성이 다 되고요. 자, 이제 f가 남았는데요. 왜? 그러네. g2가 여기가 3이 되니까 여기 빵이네요. 그쵸? 미안해요. gx가 여기 빵 이렇게 됩니다. 조건 다 해서 gx를 다 완성시킬 수 있고요.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요 식이 잘 보시면 이제 그럼 gx 요식이 fx는 여기다 다시 쓸까요? fx는 얘네들을 hx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들아 뭐 남니? gx 플러스 1 남아. 그치? gx 플러스 1이 여기 끼케 이제 x제곱 x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x하고 플러스 1 하나 더 남는다 그랬죠 좀 전에. 그치? 이렇게 남아요. 그쵸? 됐나요? 됐나요? 이거 찾기 짱 힘드네. f1하고 f-1이 f1. 자, 그럼 여기다 f1은 식을 넣고 계산을 했어야 됐나?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럼 f-1은 뭔가 너무 어렵게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그 오른쪽 hx 오른쪽에 식 어떻게 hx 오른쪽 식이 뭘 뜻하는 거? 이거? 이거 hx로 묶은 거예요. gx 더하기 1.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게 gx 전개한 거에다 1 더한 걸 쓴 겁니다. 이렇게. gx 전개하면 이거 아니에요? x 마이너스 1 제곱이 아니라 x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된대요. 자, 우리 문제에서 일단 여기까지 찾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다 4 더한 게 얘랑 여기다 4 더한 게 똑같대요. 즉 h1은 h-1에다가 4를 더한 값과 똑같습니다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저 밑에 보시면 fx를 x제곱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를 rx라고 한대요. 나머지를 rx라고 하지 말고 여기 또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놓고요. f1이 a 더하기 b고요. f-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요. 이 조건에서 그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플러스 4와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a가 2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렇죠? 문제를 내가 지금 좀 어렵게 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또 3이 나온답니다. 얘를 rx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는 마침 또 3이 나와야 한대요. 그래서 b가 1이랍니다.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걸 뭘 하라는 뜻이냐면 fx가 x제곱 빼기 1에 qx에
자자자자자자자자 잠깐만 정리 좀 하자 얘들아. 미안해. 자 정리 좀 하자. 자 정리를 할게. 이게 너무 어렵게 풀지 말고요. 내가 너무 어렵게 풀고 있어요 지금 문제를 너무 어렵게 풀고 있는데. 자 gx 3차식으로 나눴고 최고차항계수 1인 거 아니까, 그리고 이 조건 나에서 gx를 우리 x세제곱 빼기 x인 것까지 찾았죠. 그쵸? 그럼 gx에다가 여기 그냥 x세제곱 빼기 x 이렇게 집어넣고, 당연히 fx도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이게 목과 나머지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치? 그럼 여기 무조건 2차 이하가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그냥 2차일지 1차일지 뭔지 모르니까 일단 2차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알았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고요. 역시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조건 나에 있는 f1은 어차피 1 대입하면 여기가 빵 되거든요. 여기다만 1 대입하면 되거든요.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f-1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다가 이제 4 더하면 둘이 똑같다니까요. 그쵸? 이렇게 없어지고 a는 2가 나와요. 여기서. 그렇죠? a는 2가 나오고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여기 2까지 이렇게 2까지 채워놓고 이 녀석을 뭐 x제곱 빼기 1 따로 쓰고요. x 또 따로 쓰고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라고 쓰고요.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b라고 쓰시면, 자 이제 이 식이 fx인데 봐봐. fx를 얘로 나눈 얘가 나머지라고 하긴 좀 그래. 그치? 이건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치? 나머지가 잘못됐지. 그럼 원래 나머지가 어디서 나오겠어? 얘만 잘 x제곱 빼기 1로 나누면 되겠지. 그치? 이걸 잘 x제곱 빼기 1로 나누시면,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1이죠. 지금 몫이 1인 건 보입니다. 그치? 나머지가 2x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면 됩니다. 왜냐면 식이 똑같으면 되니까요. 그쵸? 됐나요?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이 녀석이 그 rx라고 하는 녀석인 거죠. x제곱 빼기 1로 나눈.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하면 3이 나와야 돼요. 그쵸? 따라서 b는 빵입니다. b는 빵이에요. b는 빵이고요. 따라서 내가 찾는 fx는 fx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찾는 qx가 뭐냐? x제곱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인데, 몫이 여기에도 있고요. 얘도 있어요. 지금 몫이. 그치? 두 번째 나눴을 때만 목도 껴줘야 되는 거니까 qx가 x 괄호 x제곱 더하기 2x b가 빵인 거 알았으니까 더하기 1이 몫이고요. 나머지 rx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있습니다. 2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b가 1차식이면요. b가 1차식이면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나머지가 상수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냥 그 나머지가 3이 안 나오는 상황이 돼서 b는 지금 무조건 2차식이어야 한다라는 결론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식 대입해서 풀면 계산이 훨씬 더 편한데, 대입 안 하고 막 문자로 놓고 막 hx라고 놓고 푼다고 좀 용을 좀 썼어요. 용을 좀 쓰다가 바꿨어요. 알았죠? 이렇게 푸셔야 알겠죠? 질문 끝. 지금부터 한 10 몇 분간,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쉬는 시간이 한 번밖에 없을 거니까 오늘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시험을 한번 보고, 시험을 채점하고 모르는 거 틀린 걸 좀 보고, 그다음에 복소수 설명을 오늘 좀 해드릴게요. 내가 또 우리 복소수 뚱뚱뚱뚱뚱뚱뚱, 복소수라는 건 그냥 수 체계를 말하는 거죠. 복소수 안에는 실수와 허수로 이렇게, 실수와 허수를 통틀어서 우리가 복소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수라고 하는 녀석의 수 체계는 이제 또다시 이제 굳이 나누자면 유리수와 이제 무리수로 나눠지죠. 유리수의 정의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표현 가능한 숫자가 이제 유리수의 정의이고요. 무리수의 정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유리수는 또다시 두 개로 나눠지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숫자. 이렇게 나눠지고요. 정수는 또다시 세 개로 나눠지죠. 양의 정수와 양의 정수 자연수라고 하죠.
영과 음의 정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요새 이제 추세는 영도 자연수에 포함시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등 교육 과정에서 그런 걸 미리 반영하진 않고요.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돼서 니들이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되면 거기서는 대부분이 영을 자연수에 보통 다 포함을 시켜줄 거예요 아마. 그걸 지금 고등학생부터 중간에 바뀌면 혼동이 오니까 중학생들 고등학생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허수로 또 굳이 나누자면 이제 두 개로 나뉘죠. 순허수라는 녀석과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복소수들은 이제 이런 실수와 허수를 통틀어서 복소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허수단위 i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어떤 수학자 둘이 친구인 녀석 둘이서 술 먹다가 그냥 약속한 거예요. 막 술을 먹고 있는데 고민에 빠진 거지. 수학자가 연구를 하다가 이제 빡쳐가지고 연구 진전이 없으니까 빡쳐서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가 술을 먹고 혼자 마실 수 없으니까 쓸쓸해서 친구를 부른 거지. 근데 뭐 수학자 친구가 누구겠어? 뭐 수학자지 뭐, 그치? 수학자 둘이 앉아서 이제 술을 먹다가 이제 요런 녀석들의 방정식의 근을 이제 이걸 도대체 뭐라고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까? 이거 1이 아니죠, 그쵸? 마이너스. 이런 걸 표현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그냥 우리 이런 걸 우리 그냥 이렇게 쓰자라고 둘이 약속한 거예요. 둘이 약속하고 이걸 실제로 없는 숫자니까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해가지고 이제 i의 첫 글자를 갖다가 이제 허수단위라고 i라고 쓰자라고 부른 겁니다. 내가 참고로 다 지어낸 얘기예요, 알았죠? 자, 그냥 수학자들끼리 그냥 약속하고 그게 이제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널리 사용되는 녀석입니다. 허수단위는 이제 거듭 제곱의 규칙이 있죠. i의 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1이고요. i의 세제곱은 뭐 마이너스 i고요. i의 네제곱은 뭐 1이어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n이 자연수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정수도 됩니다. 정수일 때 그 i의 지수가 4n승이 되는 녀석, 지수가 4의 배수가 되는 녀석은 전부 다 1이고요. i의 지수가 4의 배수보다 1 딱 커지는 녀석은 전부 다 i가 됩니다. i의 4의 배수보다 2가 커지는 지수들은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i의 4의 배수보다 3이 더 커지는 녀석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내가 왜 정수라고 썼냐면 우리가 그 대신에 이제 이거를 정수라고 얘기를 하려면 수학 1에서 배우는 그 음수 거듭 제곱근 얘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그 a의 뭐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는 녀석이 a의 세제곱분의 1입니다. 또 그리고 a의 0승이 이제 1입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게 그냥 원래는 허수일 때 못 쓰거든. 허수일 때 못 쓰는데 그냥 허수일 때도 쓸 수 있다고 그냥 요 단원에서만 우리가 약속을 하자 이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i의 빵승도 그냥 1이라고 볼 거다 이거지. 정수가 들어가서 n에다 0을 집어넣으면 i의 빵승 되고 걔도 역시 1이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i의 마이너스 2승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i의 그냥 제곱분의 1이라고 그냥 약속을 하자. 원래 이런 거 없어요. 알았지? 수학 1에선 허수에다 지수에다 음수 들어갈 때 허수 못 쓰거든요. 밑에다가.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약속을 해도 어차피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4인 플러스에 n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i의 마이너스 2승 되니까 이런 그 음수 지수의 성질도 그냥 그대로 만족을 합니다 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허수 단위를 체계를 맞춰놓고 나면 어떤 복소수라는 녀석을 우리가 보통 Z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왜 Z라고 썼는지 영어 무슨 스펠링이 있었는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A 더하기 B, 이제 이런 걸로 쓴다는 거죠. A와 B는 전부 다 실수예요. 참고로 A와 B는 전부 다 실수여야 하고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짱 중요해요. 실수여야 하고요. 이 녀석을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허수 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복소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허수 부분이 없어야 하고요. 이렇게 생긴 복소수가 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허수 부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순허수가 된다는, 순허수라는 것의 뜻은 실수 부분이 없는 허수 부분만 가지고 있는 허수를 순허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A가 빵이어야겠죠. 이건 A도 빵이 아니어야 합니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A도 빵이 아니고 이제 B도 빵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종종 나올 텐데 우리 이 실수들은
제곱을 하시면 무조건 0 이상의 값만 갖는다. 이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순허수는 이거는 제곱을 하시면 무조건 음의 실수가 됩니다. 무조건 실수가 음의 실수가 돼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이건 제곱시켜도 무조건 다시 허수예요. 참고로 허수는 대소관계라는 게 없죠. 크다 작다의 개념이 없습니다. 2i랑 3i랑 누가 더 크니? 3i가 더 큽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2i가 더 큽니다도 개념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크다 작다의 개념을 얘기하려면 수직선에 표시돼서 더 오른쪽에 표시가 되는 숫자를 크다라고 얘기할 건데 허수는 저 수직선에 표시할 자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은 대소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등장해요. 거듭 제곱해서 뭐 양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들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켤레복소수라는 녀석이 나오죠. 켤레복소수. 라고 해서 Z바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제 Z가 A 더하기 BI일 때 Z바는 A-BI를 이런 꼴로 써져 있는 거. 얘를 Z의 켤레복소수라고 얘기를 한다. 즉 실수 부분의 부호는 바꾸지 않고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뿅 하고 바꾼 복소수를 켤레복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성질을 몇 개를 써보면 실수의 켤레복소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실수라는 건 허수 부분이 0이기 때문에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뀌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죠. 그렇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복소수하고 그 복소수의 켤레복소수를 더하게 되면 무조건 실수가 나와요. 무조건 실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중요한 건 이 녀석인데 Z 곱하기 Z바는 계산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라고 놓고 합차 공식을 계산을 해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A제곱 빼기 B제곱 I제곱이 되니까 I제곱이 마이너스 1로 바뀌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고 이 값은 죽었다 깨어나도 양의 0 이상인 실수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0 이상인 실수라는 게 맞고 특히 그럼 Z 곱하기 Z바가 0이 되기 위해서는 Z와 Z바가 그냥 둘 다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Z랑 Z바가 0이 아닐 때는 켤레끼리의 곱이 절대로 양의 실수만 가능합니다. 알았죠? 음수 못 나와요. 알았죠? 켤레의 곱은. 켤레의 이제 대표적인 성질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켤레복소수의 전체 켤레복소수는 다시 자기 자신이고요. 어떤 두 복소수를 Z, 뭐 알파 전체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를 씌운 것과 똑같습니다. 뭐 두 개를 곱해가지고 전체 켤레를 씌운 건 역시 각각 켤레를 씌워서 곱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켤레복소수의 이제 성질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등호, 그 등호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어떤 Z라는 복소수가 있어. A 플러스 BI가 이렇게 있는데 A와 B가 둘 다 실수예요. 지금 이런 복소수가 있는데 있잖아. 이때 Z가 빵이려면 무조건 A랑 B랑 둘 다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관련된 얘기예요. 알았죠? 당연한 소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말이 없으면 이제 간혹가다 애들이 이제 이런 걸 헷갈린단 말이야. X 플러스 Y, I라고 주어져 있고 얘가 빵이래. 근데 X, Y가 실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이제 X도 빵이고 Y도 빵이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X에다 1, Y에다가 뭐 I 같은 거 집어넣어버리면 계산하면 빵이 돼버리죠. 그렇죠? 실수라는 표현이 없을 때는 이제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알파라는 복소수가 그럼 C 플러스 DI라고 놓고 역시 C랑 D도 실수라고 해보죠. 이렇게 놓으면 두 복소수가 역시 같다라고 놓으려면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하고요. 허수 부분끼리 같을 때만 두 복소수가 서로 똑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이죠.
어려운 얘기 없죠?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자, 이제 뭐 이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좀 외워주셔야 하는 복소수가 몇 개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딱 우리 한 중간고사 볼 때까지, 아니네, 중간고사 볼 때까지만 좀 잘 외웁시다. 외워야 하는 숫자들이 몇 개가 눈에 보이는데요. 자, 좀 암기합시다. 이거는 암기. 첫 번째는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1-i분의 1 플러스 i. 얘는 우리가 유리화를 하게 될 건데, 유리화를 하면 있잖아. 유리화를 하기 위해 분모 분자 1 플러스 i를 곱하면 이제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니까 분모가 2가 되죠. 2i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유리화를 하면 i가 되는 거야. 유리화를 했다는 건 숫자가 바뀐 게 아니잖아. 똑같은 숫자라는 거야. 똑같은 숫자를 표현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니까 1-i분의 1 플러스 i는 i와 똑같은 숫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 플러스 i분의 1-i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i하고 똑같은 숫자입니다. 외우세요. 유리화. 맨날 유리화 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인데요. 이건 있잖아. 제곱시키면 i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니네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는 숫자를 만나면 이거는 그냥 제곱시켜서 푸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라는 복소수 역시 제곱시키면 마이너스가 i가 되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여기 세 번째가 짱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숫자. 이 숫자를 좀 눈에 잘 익혀두시길 바래요. 엄청 많이 등장할 거예요. 알았죠? 세상 어떤 문제집을 뒤져봐도 저 숫자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걸 오메가라고 할 겁니다. 오메가는 그냥 내가 임의로 붙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표현을 붙일 거예요. 진퉁이에요. 진퉁. 4번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참고로 지금 숫자가 두 개잖아, 그치? 나머지 한 녀석은 오메가 바라고 하면 돼. 켤레 관계니까요. 지금 둘 중에 플러스인 걸 오메가라고 할지 마이너스인 걸 오메가라고 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지? 그냥 하나가 오메가면 하나가 오메가 바입니다. 이 녀석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쵸?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도 역시 대부분의 책에서 전부 다 오메가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 숫자가 나와도 문제에서 이 숫자 오메가라고 놓고요. 이 숫자를 줘도 이 숫자도 오메가라고 줬어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은 내가 그래서 짝퉁이라고 불러요. 역시 나머지 하나 오메가 바라고 놓으시면 되는데, 이 두 숫자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있잖아, 얘들아. 중간고사 시험 둘 중에 한 번 나올 거야. 중간고사의 시험 문제를 안 나온 학교는 기말고사에 나올 거고요. 기말고사의 시험 문제를 안 나온 학교는 중간고사에 나온 학교는 기말고사에 나올 거야. 왜냐하면 이 파트가 이게 복소수 파트에 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서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서는 나올 겁니다. 자, 이 숫자들은 양변에 2를 곱해서 1을 이항시켜서 양변 제곱시키면 4오메가 제곱 더하기 4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플러스 루트 3i든 마이너스 루트 3i든 제곱시키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치? 3 이항시키면 4로 나누고 싶잖아. 이렇게 생겼고요. 양변에 오메가 빼기 1 곱하고 싶죠. 그쵸? 오메가 빼기 1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x 세제곱은 1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대요. 그 오메가가 요 녀석인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올 수 있는 거겠지, 그치? 자, 잠깐 치우고. 자, 그럼 봐봐라. 오메가 세제곱이 1이야? 그럼 당연히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겠죠? 왜냐면 두 숫자 똑같은 숫자예요. 알았지? 오메가 바라고 놓고 써도 똑같은 성질이 나와야 하니까. 당연히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빵이겠지요? 그쵸? 그 다음 그럼 요식을 보면 있잖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빵.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는 뜻이거든. 그렇지? 저 식을 보면 그렇잖아. 여기다 오메가 집어넣어도 성립, 오메가 바를 집어넣어도 성립. 그 말은 근각에서의 관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얼마?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 1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도 알 수 있죠. 두 근의 합과 곱 가지고. 그치? 자, 마지막은 노란색. 그러면 잘 봐. 오메가 세제곱도 1이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곱도 1입니다. 그치?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얘가 1이지 지금. 이해됐니? 그럼 얘랑 똑같은 숫자겠네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반은 똑같은 숫자입니다. 실제로 있잖아.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제곱시키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3i를 제곱시키면 플러스 루트 3i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역시나 뭐랑 똑같니? 오메가 분의 1이랑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니까요. 눈에 지금 한 5개 정도 보이죠?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가지 성질. 저 3번의 성질입니다. 짝퉁 옆에다 따로 또 써줄게요. 이건 좀 외우자고요. 이거 못 외우면 인생이 고달퍼져요. 알았죠? 맨날 풀 때마다 어우씨 이 숫자 뭐지? 막 이 곱해서 맨날 이러기가 너무 힘들어. 진짜 많이 나올 겁니다. 니네가 시험 보기 전까지 적어도 저거 관련된 문제를 이런저런 문제집을 풀면서 한 100개 정도는 풀어보게 될 거예요. 자, 4번 짝퉁. 얘를 오메가라고 놔버리면 이제 짝퉁이에요. 원래 그렇잖아. 잘 만든 짝퉁은 저 명동 가봤어. 명동이나 저희 동대문 같은데 있지. 저희 동대문 그 의류를 판매하는 그런 건물 말고 이렇게 건물 뒷골목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 가판대에서 이렇게 짝퉁 가방 이런 거 시계 막 이렇게 팔거든요. 20살 때 많이 놀러 갔는데 거기 막 롤렉스 시계 막 12만 원에 팔아요. 막 2천만 원짜리 막 12만 원에 팔아버립니다. 근데 일단 겉으로 쑥 보면 분간이 잘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싹 봤을 때 분간이 잘 안 가. 그러니까 짝퉁을 사는 거겠지 사람. 이거 헷갈린다고 보면 딱 헷갈리게 생겼잖아.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알았죠? 자, 이 녀석도 일단 똑같이 해볼까요? 일단 2를 곱해가지고 역시나 나머지 하나가 오메가 파인 거고요. 2 곱해가지고 1 이항하면 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동영상 찍고 있지? 양변 제곱시키면 4오메가 제곱 빼기 4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이런 거고요. 역시나 3 이항해가지고 나눠버리시면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빵이에요. 그럼 양변에 뭐 곱하고 싶니? 오메가 더하기 1 양변에 곱하고 싶어요. 그렇죠? 오메가 더하기 1 곱하시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저 숫자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숫자 딱 3개 있는데 그 중에 2개입니다. 세제곱시켜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3개 중에 2개.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겠죠. 역시나 세제곱시켜서 1 되는 숫자 딱 3개 있는데 그 중에 얘 2개랑 1 하나 이렇게 3개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역시나 켤레를 집어넣은 것도 성립하겠죠. 역시나 여기도 켤레를 집어넣은 거 역시 성립하겠지. 역시나 내가 이거 안 써줘야 되나? x제곱 빼기 유식 보시면 요 줄 얘네 둘 보시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 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인 거죠. 그쵸? 그 말은 두 근의 합 1이고요. 두 근의 곱도 1입니다. 참고로 있잖아. 되게 특이한 숫자 아니니? 난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이 세상에 유일한 한 쌍이에요. 곱해도 1이면서 더해도 1인 두 녀석. 더했을 때 곱했을 때 동시에 1이 되는 녀석. 오케이? 유일합니다. 알았죠? 유일해요. 없어요. 다른 어떤 두 숫자를 더했을 때 1이면 곱하면 1이 안 되고요. 곱해서 1 되면 더하면 1이 안 됩니다. 알았죠? 되게 신기한 녀석이죠. 자, 그럼 곱해서 1 된 녀석이니까 당연히 역수관계라는 얘기겠네. 그치? 아, 당연히 그럼 오메가 바랑 오메가 분의 1은 당연히 똑같겠네. 근데 얘는 뭐랑 똑같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 아니라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은 녀석입니다. 이것까지 잘 외워두시면 애지간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리고 조금 또 특이한 녀석이 또 등장을 합니다. 5번이라고 해볼까요? 5번 2분의
요 숫자. 왜 이렇게 좀 많죠? 왜 이렇게 좀 많아요? 자, 2분의 루트 3 더하기 i인데요. 얘는 있잖아. 제곱을 시키면 봐봐.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계산해서 약분하면 2분의 5 얼마야? 2분의 2 1 플러스 짜잔 저기 있네요. 제곱시키면 짝퉁 오메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 제곱시켜서 짝퉁 오메가 된다는 건 그럼 요 녀석 세제곱시키면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지. 요 녀석 6번 거듭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6번 거듭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 마찬가지로 여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 아유. 루트 3i 뿔마일. 요 숫자도 조금 특이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제곱을 시키면 2분의 4분의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3 뒤에 거부터 제곱 시킬게.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i 이렇게 나와가지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옵니다. 즉 제곱시키면 오메가가 되는 녀석입니다. 그 말은 6제곱 시키면 1이 된다는 얘기겠지. 내가 이걸 왜 얘기해 주냐면 6제곱 돼서 1이 된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1이 실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6번 거듭 제곱했을 때 처음으로 실수 1이 나오는 숫자예요. 알았죠? 이 녀석들을 여기 있는 숫자들을 좀 응용해서 있잖아. 이런 숫자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얘들아. 이런 숫자가 문제에서 z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양변이 2로 나눠서 이 숫자를 오메가라고 놓고 2분의 z를 오메가라고 바꾼 다음에 푸시면 돼요. 알았죠? 이래야 저걸 외워놓고 푼 상태로는 이렇게 풀면 계산이 좀 편할 거라는 거지. 비슷한 녀석이 보이면 2로 나눠서 똑같은 녀석 맞춰놓고 풀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녀석들이 종종 등장할 텐데 1 플러스 i에 거듭 제곱이 이제 좀 등장을 할 거예요. 1 플러스 i는 있잖아. 만나면 1 마이너스 i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i는 만나면 제곱부터 시키세요. 알았죠? 만나면 제곱부터 시키세요. 만나면 뭐 1 플러스 i에 9제곱 구하래. 그래도 있잖아. 1 플러스 i의 제곱부터 시켜요. 대신 이 제곱이 총 4번 들어가고 한 번만 더 곱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항상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곱시키면 되게 이뻐져. 요놈 제곱과 요놈 제곱은 없어지고요. 그쵸? 뭐만 남아요? 그 K-팝 스타만 남죠. 그쵸? K-팝 스타. 왜 K-팝 스타냐면 2i니까요. 그쵸? 미안해요. 모를 수도 있겠네요. 자, 2i의 4제곱 곱하기 1 플러스 i 16이죠. i의 4제곱이 이제 1이니까요. 그렇죠? 16 더하기 16i 이렇게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1 플러스 i는 만나면 언제나 제곱을 시키자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뭐 복소수 성질 뭐 이 정도 알려드리면 되고요. 문제를 한두 개 풀어볼게요. 책에 있는 문제를 책 좀 꺼내볼까요? 이거 하나 안 알려줬다. 음수의 거듭 제곱근 계산해. 큰일 날 뻔했어. 그치, 나쁜 선생 될 뻔했어요.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걸 좀 명확하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 책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 이제 제목은 음수의 거듭 제곱, 음수의 거듭 제곱근 계산이라는 건데 책에 이렇게 써져 있어.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문제는 이 녀석이 여기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눗셈일 때도 분자가 양수이고 분모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되면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이면 분모에 들어가는 게 음수고 분자에 들어가는 게 양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앞으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즉 이거를 조심해야 돼.
그럼 루트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 이런 값을 합쳐서 쓸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해서 그럼 4분의 15가 아니라 마이너스도 앞에 튀어나오고 그대로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써주셔야 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도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4분의 15 그대로 써주셔야 돼. 알았지?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해서 여기 b가 마이너스 b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자, 역시나 이제 요 녀석도 있잖아.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써줘야 하냐면 왜 여기 성립하지 않냐? 봐봐. 루트 0 곱하기 루트 3은 마이너스 루트 0 곱하기 3. 다음 등식 좌변과 우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성립해 안 해? 좌변 얼마야? 0이야. 우변 얼마야? 0이야. 성립하잖아. 그치? 분명 A가 0보다 작다, B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지 않는 녀석을 집어넣는데 이 녀석이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0이고 0이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0이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써줘야 하냐면 얘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고 이때도 되고 또는 A가 빵이거나 또는 B가 빵입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 A가 빵일 때 왜 다 또는으로 따로 썼냐? A가 빵일 때는 있잖아. 주의해야 될 건 선생님 그럼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면 A가 빵일 땐 B가 양수여도 상관없거든요. 마찬가지로 B가 빵일 땐 A가 양수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음수 0 이 정도만 되지 0하고 양수가 성립한다가 안 써있는 거잖아. 이렇게 써놓으면. 그치? A가 빵일 땐 B가 양수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A가 0 또는 B가 0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어느 정도가 허용이 되냐면 같은 문자일 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얘가 같은 문자야. 같은 문자. 뭔 소리지 이게? 얘도 x에 관한 식이고 얘도 x에 관한 식이다 이런 얘기야. 둘이 서로 별개의 문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어. 어쨌든 그때는 얘가 이제 이렇게 된대. 그때는 있잖아. 이 정도는 됩니다. A가 0이야. B가 0. 이렇게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뭔 말이야? 자, 예를 하나 들어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x x 빼기 5 자, 이렇게 됐대요. 그 말은 그러면 3 빼기 x가 0 이하이고 x 빼기 5도 0 이하여야 됐네. 그치? 0보다 작아야겠네. 저대로 쓰면 또는 3 빼기 x가 0이던지 또는 5 마이너스 x가 0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서 x가 이런 범위가 나오고요. 여기서 어차피 x는 3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어차피 x는 5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종합해서 쓰면 결국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어차피 있잖아. 얘네들이 같은 문자가 써져 있으면 여기가 0이 돼버리면 여기 숫자도 하나로 결정돼 버려. 어차피 여기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기가 0이 될 때. 이제 둘이 막 따로 놀아. 얘 그냥 A, B야. 얘가 0이 될 때 얘가 뭐가 될지 몰라. 그럼 뭐 얘가 0이 된다고 해서 B가 0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여기는 따로 써줘야 되는데 같은 문자일 때는 이쪽이 만약에 5가 돼버리면 여기도 결정이 돼버리니까 얘가 0일 때 얘가 양수일지 0일지 음수일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 녀석 0이고 한 녀석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그래서 같은 문자일 때는 그냥 이 정도로 쓰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대신 그게 아닐 때는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 예를 들어 막 다음 식을 만족하는 A, B 수서쌍을 찾으세요 막 이럴 때 애들이 막 0이고 양수이고 이런 걸 막 빼먹는다는 얘기 알았지? 이것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역시나 이제 요 녀석도 얘가 성립하려면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일 땐 당연히 성립하는데 또는 분자 A가 빵일 때도 성립합니다. 분모는 0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역시나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역시나 A와 B가 같은 문자가 들어갈 때는 그냥 이 0의 등호가 이쪽에 바로 붙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 정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애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냥 이거 A가 0 이하고 B가 0 이하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저렇게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걸 좀 구분해서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슬슬 배가 고파지니까 문제를 하나 풀고 나 뭐 풀 거냐면 내가 풀고 싶은 거 하나 풀 건데요. 내가 풀고 싶은 거 하나 풀 거예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 아, 마음에 드는 문제가 없나요? 두 녀석이 모두 실수이다 이런 문제 하나 풀고 싶은데, 어떤 복소수도 실수이고 어떤 복소수도 실수입니다 이런 거 하나 풀고 싶은데, 오늘 숙제가 또 31회 또 33회 또 숙제가 있죠. 33회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없네요. 에잇. 자, 이거 하나 풀어볼까요? 100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복소수가 있잖아. 참고로 있잖아. 봐봐. 98번은 끝까지 풀진 않을 건데요. 98번에 그냥 기억번 보기만 볼까요? 괄호가 두 개가 곱해져 있어요. 그쵸? 이거를 전개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알았죠? 왜냐면 첫 번째 괄호랑 두 번째 괄호가 그냥 켤레 관계입니다. 얘들아. 어차피 두 번째 괄호에 이게 1 플러스 z분의 1 더하기 1 요 녀석의 켤레가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의하여 켤레를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1의 켤레는 1이고 1의 켤레는 1이잖아요. 그쵸? 요 녀석의 켤레가 얘야. 즉 98번의 기억번 같은 거는 특히나 그래서 그냥 그 괄호의 곱 자체가 켤레끼리의 곱인 거죠. 우리 좀 전에 얘기했잖아.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그냥 실수가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걔는 오씨 눈으로 보고 실수네 이러면 됩니다. 니은번도 얘기하자면 니은번은 그래서 무조건 틀렸죠. 왜냐면 어떤 복소수랑 그 녀석의 켤레를 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실수가 된다고 보장 못하죠. 그쵸? 그치? 왜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빼면 2BI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실수라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번은 그냥 계산 전개해보고 인수분해해보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자, 100번 봅시다. 100번. 내가 문제를 따로 적어올 걸. 내가 풀고 싶은 마음에 속 드는 문제가 없어요. 일단 어쨌든 우리 문제에서 100번은 이런 게 주어져 있잖아. z제곱 빼기 z. z는 참고로 AB는 0이 아닌 실수니까 z는 무조건 허수예요. 참고로. 그렇죠. 문제 A와 B는 0이 아닌 실수, B가 0이 아니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z는 무조건 허수죠. 그렇죠? 얘가 근데 실수가 된답니다.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뭘 하냐? A 플러스 BI 놓고 여기다 이제 막 집어넣어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풀이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일단 기억번은 그럼 얘도 실수니 물어보죠. 요 녀석의 켤레인데, 그치? 실수의 켤레인데 당연히 실수죠, 뭐, 그치? 계산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니은번이 이제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그치? 자, 봅시다. 이제 이게 복소수가 이게 대단원이 그 방정식 단원에 있잖아. 복소수부터 대단원 2단원이거든. 대단원 2단원 제목이 방정식이야, 얘들아. 복소수 숫자 배우는 건데 방정식이 왜 나오냐면 이제 계속 이 허근에 관련된 얘기들을 할 거거든요. 그럼 z제곱 빼기 z를 k라고 놓고 요걸 실수라고 해볼게.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은 k 값을 갖겠죠. 왜 k의 켤레가 그래봤자 k니까요. 그쵸? 됐나요? 뭔 소리야? 어디서 뭐 띡띡띡 소리가 왜 나? 자, 그럼 얘네 두 개를 짬뽕해서 봤을 때 있잖아. x제곱 빼기 x 빼기 k는 0. 요 방정식의 두 근이 z랑 z바인 겁니다. 여기다 z 집어넣은 거, 여기 z 집어넣은 거, 여기다 z바 집어넣은 거. 어차피 켤레 복소수의 성질은 z바 이렇게 따로따로 다 쓸 수 있거든요.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근데 분명히 조금 전에 말한 z가 허수야. z바도 얘 허근입니다. 됐나요? 야, 그럼 여기 봐봐. 얘는 뭐야? 두근의 뭐야? 이거 두근의 곱이잖아. 그치? 이게 두근의 곱이야. 그치? 두근의 곱 마이너스 k. 그치? 마이너스 k가 8분의 1보다 크니 물어보잖아. 근데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k는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k는 4분의 1보다 크죠. 그쵸? 우리 4분의 1보다 큰 숫자는 8분의 1보다 크다? 라고도 할 수 있죠. 그쵸?
그렇잖아. 뭐 5 보고 1보다 크니라고 해도 뭐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x가 5보다 커. 이 x는 그럼 1보다 큰 숫자니 물어봐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k가 4분의 1보다 크다고 나오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k가 8분의 1보다 크냐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8분의 1보다도 큰 숫자겠죠. 그렇죠? 니은번 참입니다. 그래서 기억번도 참이고요. 디귿번 다 했어. 왜 디귿번은 뭘 물어보겠어? 두근의 합 물어보는 거잖아. 두근의 합을 물어봐요. 그렇죠? 디귿번 두근의 합을 물어봅니다. 그렇지? 디귿번은 두근의 합을 물어보는 거 그냥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냥 맞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명심하세요. 자,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복소수 단원에서 a 플러스 bi를 넣고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밖에 없냐면 진짜 쉬운 문제 있잖아. 진짜 쉬운 문제. 77번 있지? 이런 거 그냥 다음 복소수 등식 하나 줘놓고 다음 성립한대. 이런 문제들밖에 없어요. 알았죠? 실제로 a 플러스 bi를 딱 77번은 참고로 여러 가지 방법이 물론 있지만 a 플러스 bi를 넣고 계산하는 게 제일 쉬운 문제거든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이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 말고 특히나 기니디 선택형 문제나 뭐가 뭐 실수가 된다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진 문제들은 절대 명심하세요. 절대 a 플러스 bi를 넣고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풀어도 풀리는데요. 는 맞죠. 풀리긴 합니다. 풀리긴 하는데 물론 답을 못 내는 것보다야 답을 내는 게 좋겠으나 일단 정석적인 풀이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닌 무언가 다른 풀이가 존재한다라는 걸 항상 인지하고 그런 다른 풀이를 항상 고민을 해보고 풀어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